자, 기립. 시작. 시작. 좋습니다. 오늘 당직기 심령 회의 한번 시작해 보는데 뭐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25일 당직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연 신청하게 된 계기는 여기가 지금 원래는 주택인데 스튜디오 대관 사업장을 하고 계세요. 세입자분으로 계신데 제보자분이 여기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이 좀 이상 현상을 많이 느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계신데 1층에서 인기척이 계속 느껴지고 막 발소리가 들리고 뭔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여기서 경험을 하셨던 직원분이 총 2분이 계신데 계속 뒤쪽에서 시선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이 전 직원분이 계세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계신데 이분이 가장 현상을 많이 겪었던 분이시고 사업 때 한 초기 1년 정도를 상주를 하셨던 분인데 이 사업장 안에서. 근데 새벽에 이제 일이 끝나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여자친구분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한창 통화 중에 갑자기 여자친구가 자꾸 시계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들리는데 왜 자꾸 시계 소리가 나?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집 안에는 시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전 직원분이랑 지금 일하고 계신 실장님 2분 다 느꼈던 현상이 비슷합니다. 뭐 2층에 있으면 1층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뭔가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라던가 그런 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2분 다 똑같이 뒤에서 시선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를 혼자 근무하고 퇴사까지 근무했던 그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얼마 사귀지 않았을 때 혼자 밤늦게까지 좀 일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딱 요 위치에서 이제 누워서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여자친구랑 막 통화하는데 왜 자꾸 시계 소리가 들리냐고. 저희는 오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시계를 두지도 않고, 근데 얘도 너무 무서웠으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분에게 뭐 장난치지 말아라, 너 방에 있는 거 너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근데 여자는 자기 방에도 시계도 없고 계속 수화기 바로 너머로 시계 소리가 계속 들린다. 근데 그 직원은 안 들렸대요. 자기는 안 들리고 그 여자 쪽 수화기 너머로만 계속 들려온다 그래서 무서워서 바로 그냥 퇴근했던 썰도 있고, 그 친구가 여기 이제 2층 작은 방에서 이제 혼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원실이 없는데 그때 직원실에서 이제 혼자 이제 근무를 했던 2층에서 사실 여기서 일할 때마다 자꾸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경험이 너무 많았고, 2층에서 일하다 보면은 계속 1층에서 누가 이렇게 뭐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닫아놨었던 창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 이제 구석에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옛날 집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잠가놨었던 물줄기들이 좀 열려서 물줄기가 계속 흐르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퇴근할 때 끄고 이런 경우들도 많았다. 여기 지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와이파이가 아예 안 터져요. 근데 여기가 여름에 정말 에어컨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 음기가 세요. 곰팡이 된 날이 많이 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하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죄를 지냈다는 데도 지하고, 그 다음 저는 여기를 사실 거의 근무를 하진 않고 그냥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업장 중에 하나지만 옆에 왔던 저희 또 실장님이 이제 그 친구 그만두고 이어받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근무를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여기 친구도 실장님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았다. 그럼 실장님이 겪으신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 그 사무실 방에서 바로 나오면은 천장이 이제 아크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투과될 수는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문이 있어서 이제 문 너머에서 이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들리는데 계속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 보면은 이게 여기가 아무래도 큰 이제 단독주택형이니까 쥐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은 사실 뭐 쥐나 그런 생물이면은 나갔을 때 막 다다닥 이렇게 가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나가면 소리가 안 들려요. 고요해져요.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일단은 정리는 해놓고 가야 되니까 정리는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직원이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뭔가 시선이 느껴져요. 계속. 우선 그 맵이 굉장히 넓은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있고요. 마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한 100평이 넘지 않을까 싶고, 오픈한 지는 3, 4년 정도 되셨고, 여기 제보자분이
이거랑 비슷한 사업을 한 3-4개 정도 하시는데 이 사업장만 유독 좀 수익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들은 없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집은 좀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주 할머니 분인데 주변 이웃분들이랑 되게 다툼이 잦아서 사이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그 동네 쪽에서는 이미 뭐 까칠하신 걸로 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하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집착이 집이야? 네, 그래서 집착의 집으로 이제 가제를 지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 한 1-2년 정도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냥 일하고 있는데 그냥 문 열고 펄펄펄 들어오고 와서 한 바퀴 마치 뭔가 검사하듯이 한 바퀴 항상 이렇게 순찰 돌듯이 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 있어서 꼭 과도한 좀 요구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1층 베란다 쪽에 돌두꺼비상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집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꼭.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입주자분들한테는 아마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촬영 스튜디오다 보니까 뭐 마당에서 촬영을 하거나 이러면 돌두꺼비를 잠깐 치워놨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도 문제가 많이 됐었나 봐요. 돌두꺼비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돌두꺼비가 이제 집 반대편을 마당 쪽으로 본다는 거죠? 네, 마당 쪽으로 마당.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정면을 그렇게 마당 쪽으로 정면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풍수 쪽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 보니까 종교가 네. 약간 불교 라인 쪽일 가능성이 좀 맞습니다. 크네요. 예, 절에 다니시는 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 자체도 스님이 해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 스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요하시는 게 있는데 2층에 어떤 방이랑 복도 쪽에 불이 있어요. 그 2개는 퇴근할 때도 무조건 켜놔라. 그 건물주분이 조금 네. 이제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좀 신경 쓰이셨던 거예요, 건물주분? 나이가 이제 한 80대 되셨나? 거의 그러실 것 할머니라고 같은데. 보시면 되는데 저도 사업을 되게 오래 했고 여러 건물주들 많이 만나봤지만 유일하게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사이예요. 저도 어른한테 잘하는데 이 사람을 상대한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했었던 얘기 중에 유독 귀에 들어왔던 게 2개가 뭐가 있었냐면 초창기에 저희가 여기 계약하고 여기가 이제 지하 1, 2층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저희 사업장이니까 퇴근할 때 불을 다 끄고 퇴근하고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기 문 앞에서 지나가다 마주 만났어요. 그 할머님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희한테 이거 왜 불을 끄고 다니냐. 여기가 뭐 지나가다 스님이 보시고 뭐 터가 굉장히 좋은 터라 항상 2층에는 불을 켜고 다녀야 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사실 되게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보통은 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조언을 받는 건데 터가 좋으니까 불을 꼭 켜고 다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 초반에. 꼭 항상 2층 바로 이 올라가는 2층 여기 불은 켜놔라. 꼭 켜놔라. 그러니까 그 방을 지정한 방이 있어요. 지정한 방이 있어요. 네. 지정한 방이 따로 있어요. 불 꼭 네. 켜놔야 된다는 네. 방이. 그러니까 그 방이 딱 2군데인데 그 둘 중 하나는 꼭 켜놔라. 켜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저희 대표님 모르실 건데 여기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약간 요만한 돌두꺼비가 있어요. 돌두꺼비는 꼭 그 위치에서 이 방향을 보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본인만. 본인만의 그게 있어요. 이거 네. 그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할머니께서 집 내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좋은 가격에 팔리기 위해서 이제 비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장사하다 보면은 간판 불 켜놓잖아요. 네. 영업이 종료됐는데도 네. 이제 그 홍보 때문에 이제 켜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비롯된 비방이나 이제 그 미신 같은 건데 이 집을 가장 높은 곳에 불을 켜놔서 이 집 자체에 존재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스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활동하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대외적으로 바깥쪽의 사람들은 이 집을 보고 이 집이 있다라는 걸 알리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보면은 여기 미신이 좀 돼 있네요. 미신이. 네. 하나 좀 특이한 건 이제 제보자분이 입주를 하실 때 이야기인데 입주하실 때 지정해 놓은 그 지하에 어떤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주겠다. 이분 할머니분 비용으로 본인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고사를 지내주겠다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이런 게 별로 좀 꺼려져서 안 했어요?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설득을 하더래요. 했어요. 그래서 안 하셨습니다. 왜냐면 고사는 네. 집 안에서 지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입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거는 고사가 아니라 제사죠. 무언가 그죠. 예. 제사를 올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이 할머니 분이 들어오시면 항상 확인하시는 게 이제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왼편에 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모과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애착도 심하시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세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만의 딱 루틴이 있으시대요. 들어오시면 모과나무 상태 한번 먼저 체크하고 들어간 다음에 1층 쫙 둘러보고 2층 쫙 둘러보고 계속 어떤 집안의 상태를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는 상태를 안 봐요? 지하도 가끔 보시고 가끔이죠. 네. 그러면은 이건 네. 알겠네요. 네. 또 그러고 있다가 그 할머님 여기에서 정말 유명한 짠돌이로 또 유명하세요. 뭐 1,000원짜리 뭐 해줘도 엄청 생색내는 분이에요. 건물주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권리인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저희가 오픈하고 조금 지나서 저한테 그렇게 짠돌이셨는데 고사를 지내주겠다 저희한테. 근데 여기가 사업장을 저희가 쓰는 거지만 원리적으로는 주택이잖아요. 옛날에 사람도 많이 살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람을 모실 이유도 없고 여기가 뭐 이렇게 완전한 오피스 공간도 아닌데 뭘 고사를 지내고 뭘 죄를 지내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기 전까지 항상 지내줬대요. 여기 지하에서 그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음기가 강해요. 특정 방에서 계속 네, 계속. 네, 특정 방에서.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쎄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안 지내겠다. 그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짠돌이신 할머니가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 상을 차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대뜸 해주겠다 했을 때도 되게 불편해서 안 받았고 한 바퀴 보고 가면 꼭 들리신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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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세요? 봐요. 무조건. 좀 동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보는 데는 여기 그냥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네. 여기 앞에 모과나무가 있거든요. 저게 지금 한 건물주 말로는 거의 한 100년 되게 오래된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거에 대한 애착이 진짜 커가지고 무조건 정원부터 그 다음에는 청소 상태부터 막 이런 것까지 다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집안 리모델링을 건드리지 말아라. 집에 어떤 거 손보는 걸 되게 안 좋아하세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건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히려 본인 돈들 들여서 새 걸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굳이 말릴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싫어하셨다고 하고요, 엄청. 그러면은 여기서 네. 느낄 수 있는 거는 판매 목적은 아니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부가 리모델링이 된다면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존시키려고 하시네요. 네, 계속 보존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딴지 같은 걸 많이 거신대요. 뭐 이건 왜 이렇게 해놨냐, 저건 왜 이렇게 해놨냐, 청소는 왜 이렇게 해놨냐. 이제 제보자분이랑 직원분들도 참다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실장님이시라는 분이 이제 가장 여기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랑 엄청 많이 다투셨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딴지 거냐, 이거는 선 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싸우고. 실제로 저희가 여기 업장을 들어왔을 때 많은 것들을 갈아엎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할머님이 막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실제로 그런 잔해들이 많이 남아있고 하물며 저쪽 방 같은 경우는 저기 보이신 옆방 있잖아요. 저기 옆방에 지금 오른쪽에 나무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네네. 벽을 나무로 친 건데 네. 원래 저기가 장롱이에요. 그것도 못 건드리게 하셔가지고 앞에다가 덧방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붙박이장이 들어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좀 이 집에 대한 것들이 옛날 느낌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정도로 집착하시는 또 반증이 뭐냐면 갑자기 대관도 없는 날에 9시, 10시에 갑자기 전화해서 대뜸 문을 열어달라 그랬대요. 직원들 다 퇴근하고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근데 이유는 얼버무리시고 아무튼 모르겠으니까 난 들어가야겠으니까 지금 와서 문 안 열어주면 경찰 대동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꼭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해지니까 영업도 그렇고 이제 상주하는 직원도 없다 보니까 제보자분이랑 직원분들이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도 결심을 해서 자꾸 이러면 내용증명 보내겠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셔서 최근에는 뭐 드나들거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보자분도 계속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이 사업장도 잘 안 되고 직원들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 때문인가 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실장님이 여기 오신 이후부터 일하는데 질병도 되게 많이 뭐 용종도 떼시고 교통사고도 나시고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좀 연달아 일어났다고 해요. 이게 1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되게 뜬금없이 네. 갑자기 집을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희는 당연히 사업장이니까 그걸 마음대로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이었거든요. 되게 한 8시, 9시 막 이쯤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지 했는데 갑자기 막 경찰까지 대동해서 문 열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정도까지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막 저희가 트러블이 뭐 있어가지고 발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니까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존나 들어갈래. 그 용건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이 시간에. 그러니까 얼버무려요, 엄청. 이유를 정확히 설명 안 네. 하시고. 항상 모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락날락 못하게 된 상황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말이 있으시다가 짜증을 낸다던가. 네,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뭐 고소한다, 경찰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갔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막 이렇게까지도 하니까 그 정도 거의 예.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렇게까지 시스템이- 건드리니까 네. 이제 그쪽도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딱 이쪽에서 촬영을 하다가 사다리를 밟고 이제 높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다리 밑에가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어깨에 다치고 그 해에 이제 똑같이 술 담배도 안 하고 되게 건강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에 뭐 이상한 용종 같은 게 크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용종을 하고 나서 갑자기 또 맹장이 터지고 작년 이제 11월에 교통사고도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야 이제 너무 친하니까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야 그냥 너가 여기 있는 뭐 기운 네가 다 가져갔어라고 저희끼리 농담삼 할 정도로 이 친구가 많이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집주인분이 이 집을 소유하고 계신 건 본인들이 알기로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에서 15년이면 그렇게 올지 않은데? 얘기만 들어보면은 스님하고 연관돼 있는 게 가장 유력하고, 그리고 이거는 집을 내놓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 추억이 15년밖에 안 됐다는 거는 사실상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벤트라는 네. 거는 여기서 누군가 돌아가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봤을 때는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나무도 어떻게 보면 그건데, 근데 이제 80년에서 100년이 된 네. 뭐 모가나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이 나무도 본인이 심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렇겠죠. 집착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집착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집에 아무리 그게 있어도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이 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할 수 있는 그건 아닌 정도의 집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집은 뭐 소중한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소중한 무언가 이벤트가 있었거나 하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이 많은 미신, 풍수나 이런 거는 스님이 뒤에서 뭐 마리오네트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건 맞네요. 누군가를 위해서 불을 켜놓고 누군가를 네.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뒤를 봐주고 있다, 할머니께서. 그리고 나무도 사실상 뭐라 그러지, 오래된 나무, 보통 이제 옛날 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심었으면 집착의 집하고 좀 이해가 돼. 나무에도 추억이 있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뭔가를 모시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과, 그러니까 이 할머니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무언가가 살고 있는 그 집주인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부딪힌다. 네. 뒤에서 시선이 느껴진다는 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뒤쪽은 무덤이 있는 망자인 경우가 있고, 시계 소리는 귀신이 나타날 때 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무덤이 있는 귀신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고사를 지하에서 지냈다. 네. 고사를 지하에서 지냈다. 꼭 그 방에서 지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건 제사죠. 제사인 것 같아요. 고사는 아니고, 네. 고사는 돼지머리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서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터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하에 터주가 있지는 않잖아. 그리고 또 뭐 지하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유독 곰팡이가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만. 그래서 저는 사실 얘기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사연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곰팡이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벽돌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 벽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특이했고요. 근데 라이브에 담기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하 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버퍼가 돌아가지고. 그러면 가서 지하는 녹화로 네. 진행을 한 명이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지상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서 좀 보고, 뭔가 숨겨야 되는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창고방 중에 하나는 지금 거기도 이제 저희가 짐을 이제 냅두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유독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가 예전에는 네. 비가 오면 진짜 발목까지 물이 차는 데예요. 저 맨날 물을 뺐어요. 네. 근데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유독 그 방만 곰팡이가 쓰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한때 막 그 곰팡이 지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좀 부수적인 내용인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실장님이 느꼈을 때 할머니의 좀 이상한 뭐 점이 느껴지는 게, 어느 날에는 별 시덥지 않은 걸로 꼬투리 잡고 조그마한 거 좀 부탁드려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다가, 또 어느 날에는 완전 딴 사람처럼 호의적으로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장님이 많이 좀 당황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시면 아 이제 전투를 해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엔 또 갑자기 되게 호의적으로 하시고 다른 사람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초창기 때는 원래 할머니 남편분, 그러니까 할아버지분이죠, 건물주 할아버지분인데 그분도 같이 오셨었대요. 근데 지금은 좀 병세가 많이 심각해지셔서,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엄청 건강이 안 좋은 상태셔서 좀 뵙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약간 저희가 그거 조금 의아하게 느끼는 거는 어느 날은 상태가 되게 좋아요. 어느 날 되게 어떤 날은 되게 상냥하고 어떤 날은 되게 하나하나 낚아기 힘든 짠돌이가 저희 이거 좀 문제 생겨, 저는 싸울 생각으로 전화를 하죠. 이건 건물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전화를 하는데 바로 해준대요. 이게 사실 왔다 갔다 해요, 되게. 근데 심지어 막 그게 막 1,000원, 2,000원 이게 아니라 막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건데 해줄게요. 그리고 가끔 그렇게 들리실 때 오셔서 자꾸 이 집에 대한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앉아서 늘어놓는다고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전에 엄청 유명한 회장님이 살았어서 이 집은 엄청 좋은 집이라는 둥, 아니면 집안에 흉이 될 만한 이야기, 뭐 여기서 그 회장님 가족이 누가 여기서 죽었다는 중, 자살인지 뭔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헷갈리셨던 게 이게 집을 위한 얘기인지 아니면 집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좀 모르겠다고 하시고, 여기서 제보자분은 또 다른 의견을 주시는데 마치 좀 내쫓아하고 싶은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입주하실 때 그 전 세입자가 여기를 빨리 뜨고 싶다는 듯이 그렇게 빨리 나가셨다고 해요. 뭐 근데 이건 제보자분 그냥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추가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서 또 최근에 마주쳐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그냥 툭툭툭 뱉으시는데 굳이 뭐 안 해도 될 얘기, 뭐 예전에 여기가 뭐 회장님이 살았는데 그 자녀, 아까 우리 자녀분들 중에 한 명은 뭐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굳이, 하세요. 예. 안 해도 되는 것들. 그거는 뭐 여기서 죽었다, 뭐 자살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집안 사람이. 이 집안 사람이 죽었다. 뭐 사고사였다던가요? 아니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딱 진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네. 여기 되게 처음에 딱 와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근데 여기가 옛날에 어디 회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 살다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거가 하나 기억나요. 이 전세입자랑 제가 여기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 건물이랑 이걸 물어볼 때가 전세입자밖에 없잖아요. 네. 그때 당시 통화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기억하니까.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전세입자도 똑같은 스튜디오를 쓰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의 혼자 관리하셨대요. 근데 어머니 혼자 관리하는데 계속 혼자 있을 때마다 그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무슨 뭐 기운이니 뭐니 뭐 이렇게 겁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 여기 그만하고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해라는 얘기를 하셔서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기를 빨리 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어간 게 저희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계약 당시 하진 않았고 저희도 똑같이 건물주랑 뭔가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전화를 하던 과정에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전세입자랑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쉽게 말해서 세입자들을 좀 내쫓으려고 오히려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렇게 꼬시고. 근데 저도 처음에 잘 지내다가 조금 저희가 눈밖에 났나 봐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약간 이럴 거면 거의 그냥 나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식으로 저희를 많이 괴롭혔죠. 뭔가 이 집을 팔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집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는 히스토리와 이런 거를 자랑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자랑하듯이 뭐 여긴 이런 곳이야, 여긴 이런 곳이야 하면서 자랑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할머니가 좀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 할머니만의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그 규칙이 어긋났을 때는 잔소리하는 날이고 그 규칙이 안 어긋났을 때는 베푸는 날이고 뭔가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럼 이 원흉은 스님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스님이 이 집을 구매했을 때도 스님에 의해서 구매했을 가능성도 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네. 실장님이 질병 및 교통사고 등 안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했어요. 네. 그게 할머니하고의 다툼이 있고 나서 이 사건들이 쭉 일어난 건지 네. 아니면 다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할 때부터 일어난 건지 그 점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다툼은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있었고 이거는 최근 1년에 다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직접적으로 다툼을 한 사람은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네. 실장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일 많이 다퉜던 분이죠. 제보자분도 많이 다퉜는데 제보자분은 아무래도 대표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도 많고 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주 오시진 않았대요. 그래서 보통 직접적인 소통은 다 실장님이랑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그 시기를 어떻게 나누고 싶냐면 제보자님께서 내용 증명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출입을 안 하게 되셨잖아요. 저는 그 이후로 보고 있거든요. 이 실장님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럼 가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형님.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집에 지금 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를 모셔놨네요. 우리 회사에도 이제 덕근이 형이 맨날 하는 말이지만 사장님 물건을 내가 가지면 복이 들어온다. 아,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 네.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여기 그 집 자체에 뭐 유명한 회장님이 살았다는 거가 중요한 힌트예요. 복을 우리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알고 있던 거야. 누군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 그 사람을 잘 다스려야지 여기가 기륭화복 중에 길이 들어온다는 거를. 그러면은 이 집은 지금 이 집에서 죽었던 사람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 복만 받아가기 위해서 흉을 두르고. 아, 지금 이게 보면은 스님이 지금 어떤 미신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를 봤을 때는 풍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풍수 중에 아마 이제 성격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할아버지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좀 병세가 좀 심각해지고 하는 거지만 그 탓을 집으로 돌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일단 가서 그 누군지 한번 저희가 좀 보고 이 부분을 좀 맞춰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바로 현장 가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립.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파수가 저와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